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상부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 실무자를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간첩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았다거나 그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발표 직후에 국정원 제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 거검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국정원 제2차장 사의 표명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국정원 서천호 제2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국정원 직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자 서 차장은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외압 논란 때 검찰이 감찰을 통해 윤석열 팀장 등 수사팀에 대해서만 징계 결정을 내리자 당시 외압 행사자로 지목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 사퇴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하고 국정원장 이상으로 불똥이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일종의 역할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추가로 기소된 사람이 누구였죠? 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 씨와 그리고 역시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중국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입니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고 자살 시도 후 입원해 있는 국정원 권모과장은 치료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조작 수사를 벌여온 윤갑근 검찰특별수사팀장은 오늘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진이 증거 조작을 주도했다며 이 같은 처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구속 기소된 김 과장과 협력자 김원아 씨를 비롯해 이 처장과 이 형사가 모해 증거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보법상 무고 날조죄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은 위조 문서의 핵심이었던 유우성 씨의 허룽시 공항국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는 위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사법 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 측 이행 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위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미 2차례 위조임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법 공조로 위조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윤 검사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네. 자, 국정원장이나 국장 그리고 차장 등 윗선은 혐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대공수사 라인 윗선인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단장 그리고 이 차장은 모두 혐의가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이 이 처장보다 윗선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에 관한 조사도 국정원 관련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 처장 이상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윗선의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단장이 증거 위조와 관련한 전문가 공작금 집행에 결재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면서도 전자결제로 이뤄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한 국정원 직원들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남재준 원장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입만 쳐다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조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증거를 제출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사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수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휴대전화 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 결과를 누구에게 내놓고 믿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발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한 수사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증거 조작 수사팀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걸 요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유씨 사건 담당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대고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내일 진상조사팀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봉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그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다 끝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서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에서 보복성 수사가 이미 개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개시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벌써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 유효 기회가 됐을 건데 그런 기회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제 유호성 씨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증거 조사와 그리고 쟁점을 정리해서 검찰 변호인 측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아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만든 상상 속의 실체 없는 조직이고 이 의원이 아로 총책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아로의 실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겐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